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마지막 수업입니다. 힘내서 이제 한 번만 더 보면, 한 번만 이 인간 얼굴 보면 즐거운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이제 기말고사 다음 주고 똑같이 그래서 한 수일 내로 2, 3일 내로 또 한번 다 기말고사 지난번 중간고사처럼 이전 학기, 이전 연도 족보 시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올려질 것이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저 인간이 옛날 문제를 어떻게 울거먹는지 그러면 대충 이제 감이 잡힐 거고, 내가 아무리 이걸 다시 새롭게 뭐 하려고 해봤자 그 머리에서 그 나물의 그 밥인지라 아마 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기말고사 또 준비하려면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잘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기말고사는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일 것이고, 그래서 자, 일단 혈액 이 순환계에 대해서 빨리 끝내고 면역계를 최대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래서 조혈모 세포를 통한 혈액 질환 치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 일단 조혈모 세포라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결국 조혈모 세포라는 거는 성체 줄기 세포 아니에요. 그 혈액 세포만을, 적혈구와 백혈구를, 그러니까 더 이상 영역을 거기까지만 조혈모 세포라는 일종의 성체 줄기 세포가 적혈구와 백혈구를 다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혈모 세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뭘까? 조혈모 세포를 통해서 어떤 혈액 질환을 치료하는 어떤 질환이 있을까라는 점. 어떤 질환이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 질환이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혈액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또 이래. 참. 이러다가 또 다시 올까? 지난번처럼 내가 달려간 간사에 다시 올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지 뭐. 어차피 썰로 푸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겠어. 5분만 기회를 주겠어. 5분. 그동안에 네가 알아서 해.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이제 흔하게 그런 경우에 와닿는 것이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인 경우에 일단 우리가 쉽게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거기에 나와 있어요. 현미경에서 딱 보면은 일단 현미경에 포집된 혈액 세포들 중에 이상하게 백혈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분의 1 숫자로 보면 혈액에서 세포를 적혈구와 백혈구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0대 1의 숫자 정도로 적혈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 사진에서는, 슬라이드 사진에서는 갑자기 백혈구들이 한 5대 1 정도로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백혈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일단은. 왜? 백혈병이라는 것은 결국 백혈구 세포의 암이잖아. 암이라는 얘기는 걷잡을 수 없이 자기들끼리 증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것은 결국 백혈구의 이상 증식이다. 그거는 결국은 뭘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한두 개 갈아엎어갖고는 될 일이 아니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 갈아엎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혈액세포를 다 만들어내는 이 조혈모 세포 수준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혈모 세포를 어떻게 갈아내? 골수 이식을, 그래서 골수에 바로 이 조혈모 세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드는 너의 공장, 너의 혈액 공장은 이제 완전히 맛이 갔으니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혈액 공장, 결국 조혈모 세포를 어디서 가져와? 그 골수에서 가져와서 이 사람 골수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게 바로
그 골수 이식이라는 얘기지. 근데 말이 쉽지. 골수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다 환자한테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얼마나 아플까. 또 뼛속에다가, 그 뼛속에다가 주사를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조혈모세포,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집어넣는다는 얘기. 그래서 아프다. 아픈 건 싫어요. 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픈 게 문제야? 너 안 와? 죽게 생겼는데 아픈 게 문제야. 그럼 뭐 아픈 건 좀 참자. 가질 거. 제가 옛날에 고3 때 갑자기 다리에 뭐 암 걸렸다고 호들갑 떨어가지고 의사들이. 그래서 이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다리 이쪽에. 척추 마취를 하는데 척추 마취를 하려면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에 그 척추에다 마취 주사를 먼저 또 놔야 돼. 그래야 이게 감각이 없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진짜로 이따만한 주사를 또 넣는데 마취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쨌든 그 정도로 아프단 말이야. 두 번째는 훨씬 더 이제 심각한 문제. 아픈 건 둘째 치고 그까짓 거 아프면 참어. 뭐 옛날에 마취 없이도 전부 다리 절단하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뭘까? 이 소위 말하는 이거를 한국말로 주시면 면역 거부 현상이라고. 죄송합니다. 골수를 집어넣으면 남의 골수니까 너 뭐야? 하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이걸 막 파괴시켜 버린단 말이야. 부작용. 면역 거부작용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골수 이식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로? 아무나 안 된다는 거지. 길 가다가 골수 좀 주세요 하고 구걸을 해봤자 주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그거 받아봤자 타인의 골수를 받아봤자 그거 곧바로 여기서 마치 혈액형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혈액형이 다른 것을 수혈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을 하게 되는 그런 면역 거부 반응. 그래서 주로 그런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기 형제들, 유전적으로 동일한 거의 자기 형제들의 골수를 어떻게 우애가 좋으면 평소에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잘해야지. 나중에 골수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것도 벌써 한 10년이 넘은 옛날인데 그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아직도 성덕 바우만이라는 이 사람 성이 바우만이요. 이름은 성덕이요.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이지. 공군사관학교 생도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아주 심각한 종양에 걸렸어. 백혈병에.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뭐 거기서 미국에서 미국 선처에서 자기하고 이게 맞는 골수를 어떻게 받아? 그래서 한국에다가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충청도 여기 어디야? 아마 청주 어딜 거야. 이 근처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이게 닿아가지고서 그 사람 골수를 이식받아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심지어 그 해 의전원 시험 문제 뭐 여기 이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성독 바우만이 어쩌고 저쩌고 이 골수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골수 이식은 이런데 이렇게 조혈모 골수 이식을 왜 하느냐? 우리 포커스를 놓치지 맙시다. 골수 이식을 왜 하느냐? 이런 조혈모 세포를 이렇게 옮겨서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라는 점. 자, 그런데 이제 골수 이식이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안은 없는가? 훨씬 좋은 대안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탯줄에 있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제대혈이라고 들어봤어요? 제대혈. umbilical cord blood라고 영어로. 그게 제대혈. 탯줄에 있는 피예요.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있을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대혈이라는 얘기는 이 제대혈에 보니까 제대혈의 조혈모 세포가 그득하더라.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 그런데
골수에서 그것을 이제 조혈류 세포를 이식하는 것보다 제대혈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훨씬 좋으냐? 면역 거부 반응이 훨씬 덜해. 그래서 훨씬 까다롭게 무슨 뭐 유전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애를 훨씬 덜 받고 아무한테나 가서 제대혈을 얻어가지고서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자기 거를 제대혈 은행이라고 들어봤어. 은행에다 저금하듯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탯줄을 끊어가지고서 이런 제대혈 은행에다 보관을 해. 그러다가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또는 5, 60년 지난 다음에 나 백혈병 걸렸네? 가서 찾아서 옛날에 처음에 내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조혈모 세포는 멀쩡했으니까 그거 다시 찾아와서 내가 해보자 라는, 물론 현재 제대혈 은행이라는 것이 가동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정말로 실제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병이 걸려서 다시 찾아와서 내 제대혈 돌리도 하고 해서 고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제대혈 은행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의 탯줄을 그런 식으로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혹시 해서 그런, 일단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제대혈은 훨씬 더 좋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조혈모 세포를 획득하기에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그 소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양도 많고, 그러니까 골수를 채취하는 것보다 제대혈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만 써도 되고 훨씬 더 적은 양을 써도 되고, 그럼 면역 거부 반응도 적고 내 것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있다가 저장해 뒀다가 쓸 수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아마 대충 됐을 텐데, 이거 이 자식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는 또 그다지 상스럽지 못한, 유쾌하지 못한 또 얘기인데, 심혈관계와 관련된 일종의 부작용. 자, 콜레스테롤. 일단 혈액을 통한 콜레스테롤의 수송에 따른 부작용으로서의 동맥경화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타픽으로서. 일단 콜레스테롤. 뭐가 문제인가? 일단 콜레스테롤 하면은 우리가 전부 콜레스테롤 피해야 돼 하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콜레스테롤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일단은 요 스테로이드,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콜레스테롤에서 시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구체라는 프리커서라는, 그러니까 우리 스테로이드 호르몬들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성을 이제 조절해주는 당 같은 것들도 조절해주는 글루코코리코이드라는 호르몬 역시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그거 우리가 콜레스테롤 만들지 못하면 아예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일반 생물학 1시간에 그러니까 다뤘어야 될 문제이지만, 저는 물론 이걸 세포막을 소개할 때 언제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세포막이 우리 그 세포막 안에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지 않으면, 세포막 자체는 인지질 이중층이잖아요.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 자체로는 흐물흐물 뼈 없는 문어처럼 흐물흐물해서 강도가 나오질 않아요, 세포가. 근데 거기다가, 그래서 마치 저는 항상 그것을, 콜레스테롤을 콘크리트 건물에 있는 철근에 비유를 합니다. 콘크리트 건물, 얼핏 보기에는 제대로 튼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철근 빔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세포막도 그 세포막 사이사이에,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콜레스테롤들이 다다닥 박혀 있지 않으면 제대로 그래서 세포막의 요 강도라는,
살던 거 아니고 강도, rigidity라고 하는 요 강력한 요것을 제공을 해주는 매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차적으로 세포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자기들이 임의로 세포막에다 집어넣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을 함으로써 그러면 세포막이 훨씬 더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을 좀 줄이면 세포막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포막 자체의 전반적인 이 투과성을 물질들의 투과성 자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정말 콜레스테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인 것이죠. 다만 너무 많아서 자 이런 콜레스테롤이니까 사실 이런 콜레스테롤이니까 세포가 각자가 우리 몸 안에서 각자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합성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이미 다세포 생물로서 유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어디서 만드느냐라는 얘기. 콜레스테롤의 주 공급처 요즘 어딜까? 또 차두리를 소환해야 돼. 간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그럼 간에서 주로 그러니까 간은 지방 대사는 주로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주요한 지방 대사는 간에서 전부 알아서 전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 역시 주요 지방 물질원으로서 지질로서 간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공급해줄게. 걱정하지 마. 니들이 괜히 신경 쓰지 마. 라는 시스템으로 이미 진화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거지. 간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수송을 해야 돼? 간에서 만들면 각각 우리 조직에 갖다 쫙쫙쫙쫙 물류를 이제 다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도로망은 어디입니까? 혈관인, 심혈관,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아차, 이거 실수했다.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무슨 실수가 생길 거? 콜레스테롤은 지질이란 말이야. 우리의 혈액은 뭐야? 물이야, 물, 그냥.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지용성 물질을 혈관을 통해서 갈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도우미가 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알부민이라는 그 단백질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운반해 주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알부민 혼자서 이걸 감당을 못해 콜레스테롤. 워낙 많은데. 작은 무슨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는 내가 알부민으로서 내가 아까 거 처리해 줄 수 있어. 근데 콜레스테롤을 떼거지로 이렇게 간에서 야 이거 좀 보내줘 하는데 알부민이 손 드는 거죠. 나 이거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세포막에 박혀있는 콜레스테롤들의 중요성들을 보여준 그림이고요. 주원군이 많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LDL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수송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수송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것이 소수성이니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 이대로 보면 안 되잖아. 친수성 껍질을 씌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LDL이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모식도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LDL이 뭐의 약자입니까?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해서 LDL, Low Density 리포프로틴이 뭐야? 리포프로틴이 뭐야? 리포솜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솜이잖아. 걔는 솜은 어떤 큰 덩치를 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리포프로틴 이것은 리포 지질이잖아. 프로틴 지질도 아닌 것이 단백질도 아닌 것이 뭐지? 짬뽕. 지질과 단백질의 짬뽕이 리포프로틴인 거지. 융합체. 그래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리포는 누가 대표를 해주지? 콜레스테롤이 대표하는 거지, 리포. 프로틴은 그 껍데기. 이 안에 그득하게 담겨 있는 것들이 약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콜레스테롤 물질을 마치 주먹밥 만들듯이
콜레스테롤을 우리 쌀에 주먹밥 빚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가지고 그 겉은 단백질들이 싸고 그게 바로 LDL입니다. 왜? 이 밀도가 그래도 좀 낮은가 보지. 그러니까 저밀도, 이 리포프로틴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 지질 단백질이라 그래야 되겠다. 맞아. 리포프로틴. 그래서 그게 바로 LDL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LDL을 뭐라고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지. LDL 하면 선전에서 막 나오잖아요. 뭐 어떤 이약을 드시면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은 높이고 하는 그런 선전. 여러분들은 아직 콜레스테롤 신경 안 써야 될 나이니까 전혀 귀에 안 와닿지. 제 나이 되면 그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혹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자, 어쨌든 그래서 LDL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뭐 나쁜 콜레스테롤, 물론 결과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역할을 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이 친구는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운반하기 위한 죄밖에 없는 거야. 운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것도 죄냐라고 항변하는 것이 LDL입니다. 여기저기서 간에서 그냥 간에서 마구 합성해서 던져버린 콜레스테롤들을 나름 주섬주섬 섬섬 쌓다가 위에 단백질들이 막 껍질을 해서 왜? 그래야 혈액 안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들은 친수성이 밖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리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혈액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콜레스테롤들을 이렇게 운반을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운반수단, LDL.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항상 일방통행으로, 이 LDL이 움직이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항상 산지에서 소비자에게로만 운반이 됩니다. 무슨 소린가? LDL은 항상 간에서 각각의 우리 세포 조직으로만 운반을 하게, 방향이. 뒤로 못 가. 거꾸로, 노빠꾸야, 이거. 그게 바로 LDL의 운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이제 우리의 몸 안에, 각각의 세포 안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는, 그래서 문 열어라 하고 이제 세포 앞에 당도를 하는 거지, 전부. 이런 식으로 택배 형식으로 이따만한 LDL이 전부 세포 앞에 당도를 하는데, 그럼 이제 당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어쩌라고 이제. 우리의 세포는 어떻게? 그냥 세포막이잖아. 그냥 얘네들이 혼자 각계전투로 각자 도상에서 콜레스테롤 형태로 왔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그냥 쑥 들어가면 되지. 세포막이니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콜레스테롤들은 그냥 아주 쉽게 쑥쑥 들어갈 텐데, 문제는 이 형태로 들어왔잖아. 이 바깥쪽은 전부 친수성이잖아. 친수성 단백질. 얘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라도 와서 여기서 자, 이제 각자 해산, 그동안 즐거웠어 하고 쫙 풀어 해치면 좋겠으나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러한 LDL의 형태로 들어온 운반이 된 우리의 각각 세포에 운반이 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각각의 세포가. 그게 바로 우리의 세포막에 있어야 되는 LDL 수용체가 있어야지. 이거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우리의 세포막에는 동물세포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세포막에 즐비하게 이 LDL 수용체들이 쫙 깔려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이 LDL이 쫙 와서 철커덕 붙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지. 손 붙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LDL이 들어가는 겁니다. LDL 수용체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즘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생산을 하잖아. 근데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원료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간에서
공급이 많으면은 이제 막 그 생산도 많아지잖아. 이제 원래 원재료가 막 쏟아지는데 막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LDL을 적재를 해버려서 과적이 된 항상 우리의 혈액은 LDL로 그득 차 있게 되겠지.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그럼 가다가 여기서 얘네들이 원활하게 쭉쭉쭉쭉 흡수를 해 줘야 혈액에서 이 LDL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거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다 수용을 해. 그래서 혈액에 찌꺼기, 잔여, 미처 들어가지 못한 LDL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네들은 동맥경화를 유발시킨다는 얘기. 왜? 얘네들이 뭐 어쨌길래 동맥경화를 유발시킬까? 왜 벽이 생겨? 얘가 그냥 혼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 LDL들이 이런 이 자식이 정말 이 LDL들이 그냥 여기 무슨 마치 침전이 돼가지고 우리 혈액 안에 이 지방 덩어리들이 침전이 돼가지고서 하고 있어가지고서 이 혈관이 막혀버리는 걸 얼핏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우리가 이 감염 반응 때문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 백혈구들이 지나다니다가 그렇게 여기서 쉬고 있는 제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혈액에 쌓여있는 그런 LDL들을 보고 너 뭐야? 라고 관등성명대라고 괜히 또 찝쩍거린단 말이지. 그러고선 관등성명은 어떻게 돼? LDL이 뭐 없잖아. 그러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떡도 안 주니까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야. 이 백혈구들이 가다가 이런 LDL들을 파괴시키고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잡아먹고서 깨끗이 소화를 하든가 잡아먹고 뱉어내는 찌꺼기로. 그 찌꺼기들이 바로 전혀 녹지 않은, 용해되지 않은 이상한 그것을 이제 플라그라고. 이 플라그라는 것은 일종의 제네릭한 텀으로서 우리의 이에 끼는 불순물들도 플라그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든지 잘 녹지 않는 이렇게 침전이 되는 물질들을 주로 플래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 이런 식으로 플래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플래그의 정체는 뭐야? LDL들이 분해돼서 LDL들이 우리의 백혈구, 면역세포에 의해서 분해된 그 찌꺼기들인 거지. 완전히 분해를 제대로 시키던가 그러지 못하고 그런 찌꺼기들을 그렇게 남겨.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플래그. 이젠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 그냥 쌓이게 되는 거야. 마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에 쌓여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듯이. 그게 사실은 혈액 안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백혈구들은 혈관이 여기 있잖아요. 혈관이 있으면 혈관의 바깥쪽에 이렇게 여기다가 쌓아놓거든. 그런 플래그들을. 그럼 이게 점점 좁아지잖아. 얘네들이 부피가 늘어나면은 혈관이 점점 밀려가지고 점점 조금씩 좁아지지. 그게 그렇게 돼서 이제 동맥경화가 나중에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가 막혀버리면 만약 이 막히는 게 심장 근처에 동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혀버리면 우리는 그걸 심장마비라고 하고 또 동맥이 뇌로 향하는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막혀버리게 되면 뭐라 그러냐? 뇌졸중이라고 그러나. 둘 다 똑같은 얘기죠. 플래그가 쌓여서 점점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더 통하지 못하게 돼. 요 두 군데가 피가 통하지 못하면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 뭐요? 산소잖아. 산소 공급이 여기랑 여기가 안 되면 죽어버리잖아. 딴 데는까지가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안 돼도 가지고 젖산 발효하지 뭐 하면 되는데 젖산 발효가 안 되는 이 두 군데 심장과 뇌가 거기가 막혀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데미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LDL. 그래서 이제 LDL을 우리는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 LDL이 무슨 죄야? 그냥 콜레스테롤 열심히 운반하려고 한 것일 뿐인데 워낙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그런데 HDL이라고 하는 얘는 왜 우리가 좋은 천사표네 얘는 완전히 천사 날개를 달고 있네. HDL은 무슨 약자일까요?
하이지, 하이. 얘가 로우면은,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이면 HDL은 하이 덴시티. 그러니까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아니에요. 이거 역시 LDL과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일종의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주섬주섬해서 그 위에 단백질 껍데기로 싸가지고서 혈액 안에서 얘네들이 원활하게. 근데 왜 얘네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뭐가 다르길래? 당연히 LDL은 항상 뭐라고?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얘는 소비자에서 산지로. 그러니까 혈액에서 HDL은 콜레스테롤을 걷어가지고서 간으로 가는 이동 방향이 간으로 가요. 결국은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걸까? 결과적으로 혈관을 청소하게 되는 거죠. 혈액 안에 있는 LDL들을 좀, 아니 콜레스테롤을 좀 모아서 간으로 보내니까, 그러면 혈액 안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들은 HDL이 많아지면 줄어들겠지. 그래서 우리가 HDL을 쉽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으나 얘네들은 전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LDL은 얘네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혈액 안에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다가 결국 이 플래그라는 우리의 면역 세포들과의 이런 불협화음으로 플래그가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동맥경화는 LDL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발생시키는 것이고, HDL은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무조건 야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는 음식 막 안 먹고 그러면 되겠네? 일단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같은 거를 줄이고 혈액 안에 이런 동맥경화가 일어날 그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건, 일단 우리의 식습관을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좀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러면 되겠지, 그지? 많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 물론 아무리 지방을 안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들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게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죠. 그건 간의 마음이지, 오해 마음이에요. 간은 그냥 탄수화물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불행하게 이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식생활 열심히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부모 탓,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동맥경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식이요법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맥경화가, 나는 선천적으로 동맥경화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해도 그럼 아무 소용없어. 혈액은 그 사람은 혈액 안에 LDL이 그득하게 쌓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어떤 경우에? 이 그림을 내가 왜 안 지우고 있을까? 수용체. 요 LDL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서 못 만들면, LDL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두 개 있지, 우리 2배체니까 LDL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도 두 개를 한 페어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페어 두 개가 다 망가진 사람은 못 살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고 하나는 망가져 있는 이 LDL 수용체. LDL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헤테로, 이형 접합인, 돌연변 이형 접합인 사람은 살 수는 있어.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 정상적인 이 LDL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정상적인 게 하나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거의 반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수적으로 반밖에 50%밖에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LDL 수용체가 소위 말하는 일반인 요 두 개의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보다 개수가 반밖에 없어서 교통체증이, 이 LDL이 들어가는 요 속도가
훨씬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해도 결국은 이 동맥경화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라고 하는 유전적으로 LDL 수용체 유전의 결함에 의해서 생긴 유전 질환으로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맥경화는 이미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그림이 그것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어떤 식으로 해서 혈액 안에 남아있는 LDL이 플라그로 변환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플라그는 어디에 생기느냐. 혈액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일로 와, 너 좀 일로 와봐. 가서 백혈구들이 들어와서 막 부시다가 이렇게 찌꺼기들을 이렇게 남겨가지고서 점점 좁아지는 거지. 그게 바로 동맥경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좁아졌다는 걸 감지하고서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은, 그래서 스텐트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스텐트. 그게 바로 이런 스프링 같은 거. 그래서 스프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인 힘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서 쪽으로 혈액이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혈관에 스텐트 박았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아버님도 한 몇 개 박고 계세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은 그렇게 고혈압에 무슨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난 아직 멀쩡한 거 보니까 나는 괜찮은 모양이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10분 일찍 해서 일찍 시작할까? 10분 일찍 쉬고 10분 쉬고 나서 10분 일찍 시작하고서 할까? 네? 뭐예요? 네. LDL 수용체는 그렇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LDL 수용체 우리의 세포에 세포막에 전부 있어요. 그래? 쭉쭉쭉 가다가 각각의 세포 혈액이 결국 우리의 모든 요소에 모든 세포로 같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 산소 운반이 되려면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혈액 안에서 양분과 산소가 우리의 몸의 각 부분에 전달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LDL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 세포로. 그럼 세포와 이제 맞닿아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질액사에 이런 LDL들이 던져진다든가. 그러면 그때부터 세포들이 그 LDL들을 인식을 해서 수용체를 통해서 들여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아직 조금 됐어요? 아니면? 오케이. 10분을 더 이건 면역 개를 하다가 쉴까? 제 질문은. 아니면 일찍 쉬고 일찍 시작했다가 아예 쭉 나갈까? 아무 감흥이 없어? 네 맘대로 해라? 알았어, 내 맘대로 할게. 오케이, 그럼 10분 동안은 이제 면역계를 가다가 자, 면역계는 우리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기말고사 우리 볼 12월 13일 날 있는 거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 주. 자, 이건 뭐 괜히 쓸데없는 키싱 디지즈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쓸데가 없는 얘기인데, 쓸데가 없는 얘기야. 근데 저 미국 대학에서 꽤 골칫거린 요 바이러스 질환이, 이게 반핵구 증가증이라고 모노뉴클리오시스라고 하는 요 병은 바이러스 중에서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요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생기는 병인데, 왜 이걸 키싱 디지즈라고 하면,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그런 타액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간염처럼 술잔 돌리면 되는 것처럼, 그들 문화는 술잔 돌리는 문화가 없긴 하지만 저 입 좀 잘 맞추냐,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대학생들 사이에 감염이 막 유행이 쫙 퍼지는 병인데,
여기서 요는 뭐냐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질병이 한두 개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이게 교과서에 서론으로 나오느냐 하면 별거 아니야. 증상이 미미해요, 사실. 그냥 여기 이 입술에 뭐 이상한 거 부르트, 마치 헐피스처럼, 헤르페스라고 그러잖아, 한국에서. 헐피스 무슨 감염처럼 이게 잠깐 이렇게 하고 약간 뭐 발열이 조금 있고 목 좀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 이 입술 주위에 이렇게 약간 그때는 그런 병인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직접 가서 무슨 독을 갖고 와서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면 특히 그 바이러스의 표적이 되는 세포는 비림프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화두가 뭐냐면 백혈구들의 종류, 얼핏 한번 오늘 띄었잖아요. 혈액세포 지난장에서. 혈액세포, 적혈구는 딱 한 종류인데 백혈구는 뭐가 이렇게 많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백혈구 중에서 특별히 림프구라고 하는, 근데 비림프구라고 하는 요 세포를 감염시키면 왜 면역계가 전반적으로 약화가 될까라는 점이, 비림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림프구는 뭐야? 백혈구의 일종이야. 그죠? 그럼 그 백혈구 중에 림프구 말고 또 뭐들이 있지? 호중구도 있고, 호산구도 있고, 호염구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있고. 근데 림프구는 왜 따로 이렇게 띄워놓지? 림프구가 뭐길래? 얘네들은 면역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 항체. 그러니까 항체는 백혈구라고 해서, 백혈구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깡패처럼 대식세포라고 있어요. 대식세포. 먹어버려. 가다가 그냥 하고 잡아먹어버리는 세포. 그게 대식세포, 백혈구 일종이죠. 그 다음에 호중구도 사실 이런 식으로 먹지. 또 그냥 가다가 툭 하면 그냥 총질을 해야 되는 백혈구도 있어요. 가다가 이상하다? 뭐 생긴 게 이상하다? 빵! 쏴버리고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런 백혈구들. 그거를 NK세포라고, 자연 살해세포라고, NK,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백혈구이죠. 그러니까 백혈구는 또 가다가 우리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히스타민을 그냥 쫙 뿌려가지고서 우리 막 재채기 하고 막 눈물 그냥 콧물 흘리게 하고 하는 그런 세포들. 다 백혈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백혈구들 중에서 림프구라고 하는 이 백혈구는 특별하게 항체라고 하는 요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들이 림프구라는 얘기죠. 항체가 왜 도대체 특이하길래? 항체는 일종의 차세대 무기 시스템으로 치면 일단 차세대 무기 시스템인 것이지. 옛날에 무식하게 전쟁하던 시절에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B-29와 B-1 폭격기로 비교를 하면 될까? B-29는 그냥 가서 그냥 던지잖아. 그럼 그냥 그 마을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백혈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항체라는 걸 만들어 놨고, B-1 스텔트 폭격기는 쭉 가서 아주 목표만 아주 타격을 해버리잖아. 하는 그런 백혈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림프구에는, 그 항체를 만드는 림프구에는 B와 T 두 종류가 있어요. T 림프구, B 림프구. 근데 B 림프구가 직접 이걸 생산해요. 항체를 생산해내는 림프구고, T 림프구는 그것을 감독하는 세포예요. T 면역세포, T 림프구와 B 림프구,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서론을 이렇게 깔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이러다가 뭐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키스는 해야지.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봐.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키스를 안 한다? No. 그러지 마세요. 그까짓 거 그냥 잠깐 입술에 몇 번 남은 없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러라고? 그건 아니지. 자, 그래서 별거 아닌 병입니다. 별거 아닌 병이고,
다만 이 증상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방어를 하는, 지금 이 면역계는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배워보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복잡한 여러 가지 복잡한 방어 시스템 중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획득 면역이라는 것이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거죠. 일단 한번 걸리면 물론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감염시키긴 하지만, 걸리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너 다음번에 들어오면 국물도 없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만든 거 아니에요. 백신을 맞게 되면 결국 다음번에 또 들어왔을 때 국물도 없게 만들어 하려고.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이런 비림프구를 위시한 이런 항체 시스템 때문에 이런 획득 면역이라는 것을 보유할 수가 있다는. 그러면 획득 면역 말고 무슨 뭐 다른 면역도 있는 거야? 있지. 획득 면역과 대조적인 면역 시스템은 뭘까?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후천성 면역이라는 얘기예요. 지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획득 면역, acquired immune system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지가 노력하지 않고 원래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건 뭐라고 그럴까? 우리 선천성 면역.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크게 선천성 면역 시스템과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크게 두 갈래로, 마치 아직도 물론 절대 기억을 안 하고 있겠지만 식물의 방어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대충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 그래서 획득 면역과 선천성 면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그래서 림프구는 여기 저기 있다. 림프구는 현미경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고,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단핵구가 나중에 가서 대식세포로 발전을 하는 친구.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5개의 서로 다른 백혈구들이 보여주고 있으나 각각의 기능이 다른,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 장에서 완전히 여기에 범죄 조직도 일망타진되는 이런 가계도가, 백혈구들과 적혈구들의 혈액세포들의 가계도가 쫙 이걸 물론 절대로 외울 필요는 절대 물론 없지만, 이런 식으로 백혈구들이 매우 많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기능이 전부 다 고유하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자, 이제 10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시간 후에는 선천성 면역 방어와 이제 후천성 획득 면역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